SK 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 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양봉으로 올라가 주고는 있지만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올렸다가 패대기 시켰던 게 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하실 거예요. 넥스트 트레이드가 이제 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기조로는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또 SK 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내려가면 어디까지? 위로 가면 어떻게? 뉴스는 어떻게? 시장은 어떻게? 다 볼 건데요. 여러분들 바쁘신 건 알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저도 12년차 트레이더로서 핵심 내용들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다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바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먼저 차근차근히 할 건데요.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돌파를 못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남색깔인데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바로 전날 수요일 날까지만 해도 양봉으로 끝났으면은 돌파를 성공을 하는 거였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돌파를 성공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 초록 색깔하고 노란 색깔 캔들이 하나 더 생기게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모이겠죠. 그러면 요 구간대가 200만 원대를 넘어가는 가격대기는 합니다. 즉 일단 미션 1번 돌파를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미션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이 양봉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그러려면은 바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구글 실적 관련된 내용 예상했던 부분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AI가 왜 중요하냐부터 AI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AI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죠. 그러면 지금 HBM을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 등등의 그 수요가 시장에서 더 있을 거다라는 거를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고 다음 분기까지도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가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는 반도체 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고 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하회를 했고 그 예상치 하회를 했던 이유가 이제 AI에 투자하는 그 자금을 이번 분기 보고서에다가 반영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판매는 많은데 뭔가 남는 거는 별로 없었다라고 하면서 예상치 하회가 나왔지만 어쨌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예상치 상회로 우리 시장한테 호재를 줬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도 애지간하면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설비 투자를 상당히 더 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구글에서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를 실적으로 즉 숫자로 증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이 양봉은 그래도 수요일 날 양봉으로 버텼던 거랑은 다른 모양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다음 단계를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이 되면은 실적 발표가 하나 더 있어요. 인텔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린다 그랬을 때 지금 워낙에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크다 보니까 10년차 넘는 저의 타점 신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텔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CPU 만드는 데였죠. 얘네가 사실 그렇게 신경 쓸 때는 아니었는데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25년도에 트럼프 정부에서 얘 지분 인수했거든요. 9.9% 인수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인수를 했느냐? 여러 가지 추측성 글들은 많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트럼프 정부에서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애들인데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상하다라는 거는 부정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라고 봤을 때 CPU 말고 AI 쪽으로 봐야겠죠. 왜?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면전에서 거절했었죠. 우리 반도체 산단 NO. 용인 클러스터에 집중을 하겠다. 대신에 다른 거는 AI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구글이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의 격차를 좀 줄이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인텔이 뭘 하고 있냐? AI 지금 반도체 대표적인 거 필요한 게 뭡니까? GPU, 엔비디아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HBM,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3대장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팅을 해서 그거를 만드는 게 AI 데이터 센터죠. 인텔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요거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고 있는 애들이 또 어디냐? TSMC가 이걸 하고 있죠. 근데 TSMC가 지금 현재 병목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문을 해도 28년도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쪽으로 또 이제 수급이 몰린다고 했었거든요. 수주가 몰린다고. 그렇다면 이 인텔이 지금 현재 구글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아마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던스. 지금 구글 쪽에서는 가이던스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깔아준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 미션 1번 성공해서 미션 2번에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 원대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를 다시 또 요 구간까지 300만 원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만약에 우상향으로 꺾인 상태라 그러면은 가능성이 좀 열려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깨진다 그래도 일단 여기 갭까지 정도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봤거든요. SK하이닉스가 만약에 140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시가총액 1000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20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900조도 깨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으로 열린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단 인텔이 잘 나와가지고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악재가 하나 생기기는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청주 HBM 패키징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낸다라고 하면서 뭔가 매출을 더 만들기 위한 내용의 뉴스들도 있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지정학적 국제 리스크잖아요. SK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개별적인 리스크로 성과급 관련된 협상 테이블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이것 때문에 파업 관련된 내용이 삼성전자에 있었던 것처럼 SK하이닉스에도 갑자기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 업황이 좋은데 파업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거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은 SK하이닉스가 단계적으로 돌파를 성공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끝나고 내려올 때 그럴 때에는 그 리스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을 하는데 여기에 같이 갑니다. 이재용, 최태원, 이해진. 그래가지고 젠스당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풀스택 AI 과시하는 중국 부상의 양국 AI 동맹 결속 강해진 분위기라고 해서 일단 기업인들끼리 좀 더 뭉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까지 그렇다면 뭔가 뉴스가 나올 만한 게 있겠죠. 그랬을 때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미국에 상장했었던 ADR 관련돼가지고 자기네들이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환전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환율을 보면은 진짜로 환전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1470원에서 1478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반등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달러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어. 그럼 환전을 했다라는 거는 뭐죠? SK하이닉스 투자 쪽에 돈을 넣겠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호재와 악재를 둘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 거기다가 차트 같은 경우에도 하방 추세에서 이제 옆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분 핵심적인 부분들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구독하셔서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지금 주주분들 매수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매수가가 한참 밑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타점 신호 공유해 드릴 테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7666-8354 리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강요하는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분명히 도움은 된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 말고도 타점 신호 어떤 식으로 세력주를 컨트롤하고 보내드리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고 오시면은 지금 환율 때문에 새로운 수급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000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다 같이 잘 되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에는 기관들이 또 매도를 하고 있어요. 보험은 그닥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연기금은 좀 긍정적이고, 투신은 금융투자랑 봤을 때 뭔가 단기적으로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애들인데, 글쎄요, 일단 투신 쪽에서만 매수를 하고 금투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지만,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게 지금 현재 외국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코스피로 본다 그러면 코스피에서도 이렇게 매수세, 거기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SK하이닉스에서는 팔았지만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션 2번까지는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까봐야 되는 거니까 단계적인 거를 통해서 체크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고요. 솔직히 이제 뭐 세력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댓글 보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 세력이 나갔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주체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가격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사실 거래가 많이 실렸던 이 캔들 꼬리가 생각보다 강대하게 지금 지켜준 거기 때문에, 이랬을 때에는 박스권, 즉 추세 전환 가기 전에 박스권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절대로 이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SK하이닉스가 박스권을 간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서 대놓고 단타 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제 할 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 속에서 분명히 타점을 판단해야 되는 구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입니다. 010-7666-8354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증시는 나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가 됐지만 다음날 금요일입니다. 일정도 있고 금요일에다가 주말도 끼고 트럼프 SNS에서 뭔 말을 할지 모르는 주말도 있다라는 거니까 일단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